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진행을 맡은 송상은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경단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알고 나면 좀 씁쓸한 말이죠. 그만큼 요즘 활발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육아나 살림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결혼이나 육아 그리고 살림 등으로 직장을 포기하는 기혼 여성 수가 5명 중에 1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여성분들이 일자리 때문에 고민 중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슈퍼맘 리턴즈가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알짜배기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미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계시는 슈퍼맘들의 다양한 이야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슈퍼맘 리턴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1부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종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순서인데요. 도움 말씀 주실 취업 컨설턴트 김희화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하기 좋은 날의 김희화입니다. 재취업을 원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적합한 직업, 알고 보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차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많은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희화 선생님과 함께 슈퍼맘 리턴즈 1부 재취업 프로젝트를 함께해 주실 캐스터 조영주 씨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슈퍼맘 리턴즈 여성 재취업에 관한 꿀 정보를 마구마구 날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네, 꿀 정보 기대되는데요. 네.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1부 저희가 알차게 좀 꾸며볼까 하는데요. 우선 김희화 선생님, 평소에 재취업과 관련해서 여성분들의 문의가 참 많죠? 네, 맞습니다. 다양한 구직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신가요? 구직자 여러분들이요.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2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 3년에 대한 경력으로 평균 27세의 나이에 경력 단절이 되시는데요. 이러한 여성분들이 재취업까지 가시기에는 약 9.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요, 자신감이 저하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상당히 두려움이 크시고요. 또 하나 연령에 대한 제한으로 자신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직업들을 가시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직한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 주변에서도 요즘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언니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영주 씨는 지금 아주 어리잖아요. 벌써 재취업을 고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주변에서? 건 아닌데 예비 슈퍼맘으로서 또 주변에 언니들을 많이 보고 있는 입장으로서 맞아. 저도 머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전 실제로 진짜 제 주변 이야기거든요. 네. 제 이야기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오늘 이야기에 더욱더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코너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추천하실 만한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요, 상담녀들이 보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회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소통,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요, 소통과 연관된 퍼실리테이터입니다. 여러분들 퍼실리테이터라는 직업은요, 기업이나 기관에서 참여자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촉진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룹의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기법과 절차들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촉진적인 부분으로 목표를 달성하여 서로 돕는 역할을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전문성을 갖고 퍼실리테이션을 잘 수행하고 능숙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퍼실리테이터라는 게 다소 좀 생소한 단어라서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시죠? 예.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네. 퍼실리테이트라는 게 동사로서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네. 과연 어느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직업인지 과연 네. 퍼실리테이터가요? 네, 요즘 각 기업이나 기관에서요
관심을 가지고 양성하고 배양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기업이나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곳에서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나에게 발언권이 주어졌을 때 이런 말을 해도 되나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고 자신감이 없어서 말을 못 하실 때도 있었을 텐데요. 기업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시키는 대로만 하면 탄탄대로, 원하는 대로만 하면 평탄대로라고 해서요. 튀지 않고 조용조용히 묻혀져가는 문화가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시간에 우리 퍼실리테이터가 함께 참여해서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의미를 두고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 그러한 부분들에서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더 나아가서 회의라는 건 계속 진행만 되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좋은 결과를 도출해주는 일까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접근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회사에 잘만 있게 된다면은 굉장히 회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롤을 맡고 있는 만큼 그 마음가짐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남달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진행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마음가짐이 조금 남달라야 할 텐데요. 네. 퍼실리테이터는 집단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들의 대화들을 경청을 하면서요.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능동적으로 최대한의 결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들, 돕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인간 존중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현명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했고 그에 대한 것들이 계획력으로 실행한다면 좀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실적으로 임할 수 있다라는 것. 또 하나 내가 제출했던 부분에 있어서 결정권이 제시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수직적인 계급이 항상 우리에겐 익숙한데요. 수평적인 계급에서 지위나 계급 이하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부분들을 우리 퍼실리테이터가 마음가짐으로 갖고 있어야만 하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퍼실리테이터가 프로세스를 잘 설계하고 계획대로 적용이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믿음이 있고 마음으로 전개가 될 때 퍼실리테이터는 적절한 개입에 의해서 집단 구성원들에게 우수하게 수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하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다. 네. 초긍정적인 마인드와 완전한 적극성을 맞습니다.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음가짐만 들으면 그다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퍼실리테이터 뭔가 전문적이어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요구 조건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서는요. 감성 경영이라든지 창조 경영이 화두가 되어 있고요. 기업 내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또 하나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퍼실리테이터는요. 아무래도 비즈니스의 매너, 그러니까 서로 함께 협력하고 도와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매너적인 요건이 갖춰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야기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 커뮤니케이션 스킬, 또 하나 창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에 대한 활용 능력이 있다면 좀 더 좋은 영향력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진짜 많아야 되네요. 네. 근데 이제 무슨 직업인지는 대충 알겠어요. 설명 워낙 잘해주셔서요. 근데 실제로 이런 퍼실리테이터가 직장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잘 머리에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혹시 제가 이론적인 개념보다도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대상이 있어서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네. 네, 바로 국민 MC 유재석 씨인데요. 유재석이요? 네, 여러분들 네. 유재석 씨를 딱 생각해 보시면 참 진행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있으실 네, 겁니다. 그렇죠. 최고죠. 예. 때문에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요, 대화를 잘 이끌어내고 또 하나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주는 역할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요, 유재석 씨를 떠오르면 조금 더 퍼실리테이터에 가깝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3가지 직업 업종을 한번 말해볼 테니 익숙한지 익숙하지 않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네. 첫 번째는요, 건축가 어떠신가요? 익숙하죠. 익숙하시죠? 네. 자, 네. 두 번째 조정사.
어떠신가요? 조종사요? 조종사. 그러니까 뭐 아. 배라든지 혹은 기관사라고 하면 좀 네네. 이해가 쉬우실까요? 아, 익숙하죠.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이드입니다. 가이드요? 네. 뭐 매우 여행 익숙하죠. 가이드나 그렇죠. 네. 매우 익숙하실 겁니다. 네, 네.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혼합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건축가 같은 경우에는요. 집을 짓기 전에 그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적합한 부분에 있어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먼저 프로세스에 대한 설계가 조금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느 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하게 가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경로를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조금 비껴나가기도 하고 안전한 목적지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 마지막 세 번째 가이드의 역할은요. 그 목적지가 조금 낯설다면 그 참여자분들에게 조금 더 안내해주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들이 아무래도 퍼실리테이터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뭐 유재석 하니까 확 와닿았다가 네, 또 훨씬. 조종사, 뭐 네. 건축가, 가이드 이러니까 또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네. 훨씬 쉽게 와닿아서 좋은데요, 선생님. 네네. 그럼 이쯤에서 혹시 우리나라에도 활성화돼 있나요? 퍼실리테이터가? 네, 우리 두 분께서도 아직 퍼실리테이터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네네. 사실 현재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기관이라든지 각 조직,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우리 퍼실리테이터를 배양하고 양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만큼 관심을 조금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요. 현재 3,000여 명의 퍼실리테이터가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더욱더 활발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각광받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회사 내 어떤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전문직들의 그런 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점점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요. 퍼실리테이터가 회사에서 왜 꼭 필요한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함께 참여하는 조직의 문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업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인의식을 가져라라고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서로가 각기 다른 사람, 개개인이 아니라 함께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사람 간의 협력이라든지 소통,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미 이 방송 들으면서 나도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마음만으로도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준비 과정이 또 따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교육을 받으셔야만 되실 건데요. 저희 나라에 한국 퍼실리테이터 협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요. CF 자격증은 한국 퍼실리테이터 협회에서 인증한 교육 과정에 있어서 이수를 하시는 게 필수 요건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네. 협회에서 인증한 3가지의 기본 교육 과정 중에 하나의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겠습니다. CF에 필요한 교육 이수 시간은요, 총 25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5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셨다면요,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컨퍼런스라든지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간들을 충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두 번째, 실제로 조금 경험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CF나 CPF는 인증 심사 때 퍼실리테이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또한 퍼실리테이터를 실제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협회에서 제공하는 퍼실리테이션 역량 목록들을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퍼실리테이터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퍼실리테이터 경험 등을 조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CF는 최근 여러분들께서 2년 동안 총 5번의 퍼실리테이션 경험들이 있는지 그에 대한 실습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습들이 많이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이 조직 내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 혹은 가족에 있어서의 행한 퍼실리테이션 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교육 시간도 이수를 했고 네. 실제로 경험도 해봤고 그럼 바로 실전인가요, 선생님? 그 다음 네. 관문이 가장 중요해 보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교육들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실습을 조금 해보시고 나면요.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하셔서 작성을 해보시는 게 마지막 단계일 수 있는데요. 네. CF 인증 신청에는 최근 2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퍼실리테이션 경험들을 5가지 이상 기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부분들, 바로 워크숍 상세 기술란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퍼실리테이션의 역량이라든지 가늠하고 있어서 면접에서 질문을 뽑아내는데 필요한 부분들의 영역을요, 최대 2,500자. 로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요, 실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라든지 던지는 질문, 어떤 행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참여자를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기능 부분 중에서 참여자를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을 꼭 명확하게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러한 의도가 드러나게 된다면 심사에 대해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를 교육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면 그냥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원으로 그냥 보고? 아니요. 네.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참여함에 있어서 촉진제 그리고 중재자에 대한 역할이기 때문에 강의나 강사처럼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대로 따라오세요라는 것들이 아니라 네. 그 팀에서 그분들이 서로가 화합하고 협력해서 좋은 솔루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도움자의 역할이다라고 다시 맞아요. 기본으로 생각하는,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서 저는 네. 막 인간도 존중해야 되고 뭐 이런 말씀하시길래 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로 가는데 했는데 여기서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군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쭉 설명해 주셨는데 뭐 간단히 해주신 건 텐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준비할 게. 그래서 이 중에서 또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그런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막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준비를 하시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교육 이수증이나 워크숍에 대한 실습, 참가자의 확인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시간이 많이 요소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신청서와 이력서를 작성하고 워크숍에 대한 상세 기술을 써내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신청서를 준비하시다가 과정에 중도 촉박하다는 이유로 포기하실 수도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관련 전공이 있을까요, 선생님? 퍼실리테이터가 되기 위한 관련 네. 전공. 네. 맞습니다. 딱히 관련 전공이나 제한 부분들은 없지만 아무래도 관련 전공이라고 하면 사람과 관련된 전공으로서 경영학이라든지 심리학, 교육학,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등으로 조금 해결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몇 번씩 언급됐듯이 네. CF라든지 CPF에 대한 자격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 근데 네. 사실 좀 부끄러운 질문인데요. 앞서서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CF, CPF가 뭔지. 예. 영재 씨도 아는 것 같아요. 좀 가만히 계시길래 못 물어보고 있었는데요. 예. 이게 뭔지, 그리고 차이점 뭔지 이렇게 네. 좀 알려주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정리하고 넘어가자면요. 네. CF 같은 경우에는 퍼실리테이션이고요. PF 같은 경우가 퍼실리테이터, 그러니까 1급과 2급 자격증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쉬울 것 같고요. 네. 퍼실리테이터 협회 심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CF와 CPF의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릴 F는요, 자신의 직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속한 조직의 퍼실리테이션을 무난하게 해줄 때 주는 자격이고요. 네. CPF는 외부 고객으로 의뢰를 받아서요, 그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퍼실리테이션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에게 주는 자격이라고 조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서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자격증은 말씀드렸다시피 2급과 1급으로 나눌 수 있고요. 2급을 소지하셔야만 1급 자격에 부여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급 자격증 10F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직무의 내용은 회의에 대한 설계, 회의 진행과 촉진, 집단의 문제 해결, 자기조직 회의의 기초적 지도이고요. 검정 과목은 공통으로 협회 제시의 퍼실리테이션 역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5점 이상이고요. 소요 비용은 필기는 무료이고요. 실기는 20만 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1급 CPF 자격증은요. 직무 내용으로는 회의 설계, 회의 진행의 촉진, 그리고 조직 및 공동개발 집단 문제에 있어서 해결에 대한 부분으로 고객이 의뢰한 회의의 전문적인 지도, 퍼실리테이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요. 검정 과목으로는 공통으로 협회에서 제시된 퍼실리테이션 역량이고요.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입니다. 네. 소요 비용은 실기 60만 원이시고요. 2급과 1급 모두가요. 응시 자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령이라든지 학력에 제한이 없으니 누구라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듣는 비용이 좀 만만치 않네요. 네. 네. 그래서 잘 알아보고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퍼실리테이터가 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뭐 교육기관 같은데 혹시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다양한 교육기관이 진행되고 있지만요. 대표적으로 한국자격증정보원, 한국커리어개발원, 그리고 한국퍼실리테이션 협회에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딴 다음에요, 선생님.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취업 방향이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잘 될 수 있나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돈도 돼요? 많이 들어서 따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막 들으셨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을 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기업이라든지 기관, 그리고 협회에서 활동이 진행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프리랜서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컨설팅이라든지 회의, 워크숍, 해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팀빌딩, 강의, 그룹 코칭 등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통하신다면 아무래도 폭넓게 적용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총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퍼실리테이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요, 퍼실리테이션의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전문가로서에 대한 자기 개발이 꾸준히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퍼실리테이터는 토론자 모두가 틀리지 않았다. 단지 서로가 다를 뿐이다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의 중재를 통해서 각자 다른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가장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매력적인 중재자라 불리는 만큼 매력적인 직업. 앞으로 더욱 복잡해질 사회에서 빛나는 역할을 할 퍼실리테이터에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슈퍼맘 리턴즈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꼭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제취업 프로젝트 첫 번째 직업으로 퍼실리테이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캐스터 조영주 씨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여성을 우대하는 채용 정보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재취업 프로젝트 속 작은 코너입니다. 여성 직원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궁금하시다면요.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담 출판사에서 웹디자이너와 멀티미디어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프로젝트 크리에이터, 퍼블릭 디자이너, 패셔네티드 러너 관련 업무인데요. 경력이나 학력 조건은 무관하고요. 시급은 5,210원부터입니다. 채용 시 접수 마감합니다.
영어나 중국어 가능자 또는 전자출판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라면요, 우대 조건에 해당됩니다. 접수는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서류 전형과 면접의 과정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은요, 부산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주식회사 그린환경에서 산업안전 및 위험물 관리원을 모집합니다. 산업 관련 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관련 업무고요. 접수 마감은 2015년 2월 4일까지입니다. 경력이나 학력 조건은 무관하고요. 연봉은 2,600만 원 이상입니다. 보건학을 전공하신 분을 우대해드립니다.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증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서류는 우편과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서류 전형과 면접 과정을 거쳐서 합격하신 분은 경상남도 창원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주식회사 동국 PNC에서 경영사원과 재반격리 업무를 담당할 격리사원을 모집합니다. 시급은 5,800원부터고요. 경력 조건은 5년 이상입니다.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회계 프로그램이나 스프레드시트 등 컴퓨터 활용 기능자는 우대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인근 근로자분들을 우대해드린다고 합니다. 접수는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로 가능하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시고 서류 전형과 면접에 합격하신 분은 충청북도 음성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이상 여성우대 관련 정보, 채용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 여러분께 꼭 맞는 정보 있으시다면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용주 씨가 전해주신 알짜배기 채용 정보까지 오늘 두 분께서 전해주신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 소중했는데요.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인생 제2막을 꿈꾸는 여성분들을 위해 저희가 맞춤형 정보로 채워온 슈퍼맘 리턴즈 일부 재취업 프로젝트,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보다 많은 분들께 큰 도움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1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